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4회 합격하신 신호정 평가사님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합격생 93년생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이제 감정평가사로 바로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평가사님 혹시 학부와 학부 전공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주전공으로 했고 또 이중 전공으로는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평가사님, 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생겨서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감정평가 과목 챕터가 있었고 또 공인중개사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따고 보니까 더 전문적인 자격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겨서 지금 이왕 공부한 김에 도전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습니다. 평가사님, 그리고 회사 다니고 계셨는데 그거를 퇴사하고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를 할 때 불안하진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보통 이게 좀 불안해서 1차는 뭐 걸치고 2차부터 퇴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바로 퇴사하고 준비하신 이유나 이제 그에 따른 불안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우울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도움을 많이 줬고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정서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불안감 없이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딱 도전하실 때 각오 어떠셨나요? 23년도에 제가 합격을 하면 딱 만 30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 30살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좀 진입하실 때 그 목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셨어요? 붙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직업이 나한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을 때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3년 차까지는 그 가시적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가사님, 이 전체 공부 기간 동안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계략적으로 1차, 2차 비중 같은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1년도 10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1차에만 거의 한 95%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끝나고는 2차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상 그냥 1차 하고 2차 했다. 그쵸? 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공인중개사를 따시고 1차를 준비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사전 인터뷰 했을 때 보면은 평가사님이 좀 회계나 경제에도 약간 베이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베이스 있었는지 우리 회경 민감학 이거 다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경제의 경우 저희 학과가 경제 과목을 뭐 미시, 거시도 배우고 국제 수지도 배웠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제가 전공 교류로 경영학과에서 회계 원리를 3학점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뭐 대차 대변이나 이런 거를 책을 보면 다시 이해가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 전공 과목이었으면은 그냥 문제 다 바로 풀리시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저희 학과가 원서로 배웠기 때문에 또 이런 수험에 적합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휘발이 됐었고 한국어 책 교재를 보면서 문제풀이도 보고 풀이 방법을 익혔던 거죠. 수험 목적 적합하게. 아,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실 필요는 없었고 네네네.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정도는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계는 기본 이론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 원리 강의를 일단 가볍게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나 원리나 이렇게 심화 강의를 먼저 들어갔어요.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강의 보면서 뭐 예제 있으면은 선생님 따라서 풀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회계는 기본 강의 안 들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이해하기에는 들어야 됐죠. 조금 문제는 베이스는 전혀 풀 수 없는 수준이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회계 원리 정도 배우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중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베이스가 네, 있다고 네.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따시고 1차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10월부터 공부를 이제 바로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12월에 결제를 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고 이래서 12월에는 거의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제대로 1차 공부를 하자 하고 1월에서 2월까지는 그냥 강의만 듣고 3월부터 저는 문제풀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 1, 2월에 강의 듣고 그리고 3월에 일단 모의고사를 봤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결과는 어떠셨어요? 학원론 말고는 다 합격선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점수가 대충 어땠어요? 학원론 점수만 70점이 나왔고 회계 35점, 경제가 25점 문제풀이가 전혀 안 돼 있었으니까 민법 40점, 감관법이 52.5점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월 초에 본 모의고사가 막 35점, 25점, 40점 뭐 이런 상태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큰일 났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합격선이 평균 60점이니까 저한테 필요한 점수, 회계에서는 그래도 50점은 나와야 되니까 그 점수 갭을 채우기 위해서 회계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계속했고, 민법은 이제 뭐 핵심 강의라던가 민법 강의 같은 걸 이제 들으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1교시 과목, 2교시 과목 수로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어요. 한 달 남았을 때 2, 3일 간격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봤다? 네. 그러면은 그러고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틀린 문제 이제 정리하고, 안 풀리는 거는 왜 안 풀리는지 그 기본서 같은 거, 강의 들었던 거 다시 봐보고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외우고. 네. 모의고사만 한 달 정도 바짝 풀어도 이렇게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었다. 좀 위험하긴 했지만 저희 아슬아슬한 점수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은 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점 나오셨었길래 아슬아슬한 거죠? 저는 평균 61.5점으로 합격을 했고, 사실 제 자신 있었던 과목이 학개론이었는데 학개론에서 55점을 맞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회계경제대학교에서 뭐 어영부영 배우고 중개사 땄으면 한 3개월이면은 61.5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한 달 바짝 공부한 게 조금 더 궁금한데요. 2, 3일 간격으로 모의고사만 반복해서 풀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모의고사 풀고 또 핵심 뭐 필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별로 특강 같은 문제들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것도 풀고 마지막 뭐 백제? 네. 이런 거 마지막 파이널 특강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좀 더 챙겨 듣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차 시험 보실 때 좀 유의사항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좀 꾀돌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잘 찍는 법, 그리고 시험장에서 빨리 푸는 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뭔가 체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국가시험은 답이 이제 균형적으로 있으니까 내가 못 푼 문제에서 안 나온 번호라던가 그런 거 좀 기억하고 마지막에 한 번호로 밀어서 찍는다던가 그런 게 있었고, 끝이 둥근 컴퓨터 사인펜으로 문제를 풀면서 펜을 바꿔 쓰는 그런 시간도 줄이고 마킹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소소한 팁들을 잘 활용했었다. 네. 그리고 아까 공부하신 방법 중에 막판 한 달간 모의고사만 2, 3일 간격으로 쭉 봤더니 뭐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합격선 나왔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공부 전략을 세우셨었어요?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약 조절을 했었던 것 같고, 또 모의고사를 하면서 저는 과목별로 시간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왜냐면 한 교시에 2과목, 3과목을 보기 때문에 한 과목당 40분씩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회계에는 50분에서 55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감관법을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지라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계속 시계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좀 많이 더 노력을 기울였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사님처럼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대부분 이제 회계 경제 베이스가 없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민법의 고득점을 가져가는 전략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론에서 고득점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고, 또 이제 회계랑 감관법 중에 감관법에서 고득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주력 과목이랑 전략이랑 시간 배분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주실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사실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랑 제가 둘 다 준비해본 입장으로 난이도 자체가 정말 다르고 시험의 결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해보지도 않은 주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랑 뭐 감정평가사랑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되게 본인의 길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변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묵묵히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따고 합격한 동기들도 좀 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공부 방법 얘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중요한 2차 실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